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가을이 밖에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예, 이렇게 멋진 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으로 만나게 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라북도가 또 주최하고 또 식생활교육 전북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9년도에 식생활교육 지원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행복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유아부터 또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재료, 또 이 앞에 있는 많은 재료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민들의 땀과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또 가뭄도 그렇고, 이제 막바지 추수를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께 또 격려, 또 막바지 추수 건강하게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같이 또 함께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일상이 된 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다가 우리 이제 모르거나 궁금하거나 더 아시고 싶은 일 있으면 댓글로 아니면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은 오늘 지금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강사님께서 흔쾌하게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참가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재료를 미리 다 받아보셨죠? 이제 벌써 교육이 오늘 이 시간 빼면 3번이 남았어요. 벌써 언제 시작했나 했더니 이제 벌써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재료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전북의 밥상에 들어가면 이 재료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미리 재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저녁과 토요일 오전과 오후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행복한 시간으로 안내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식생활교육 강사로 활동하셨고 지금 오늘 재료가 사실 너무나 흔하게 보는 그 재료이지만 이걸 준비하는 데는 많은 또 시간과 노고가 필요한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많은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채은 선생님을 모실 텐데 여러분들을 즐겁고 만난 또 행복한 그런 세계로 이끌어 주실 우리 김채은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채윤이고요. 저는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 전문 네트워크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나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넓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에서부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불안까지 무엇보다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때 진행되는 이 함께하는 전북의 밥상은 단순히 요리만을 배우는 요리 교실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혜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환경, 건강, 배려의 3대 정신 아래 국민 건강 5대 실천 지침 등을 마련해서 온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쭉 이끌고 왔는데요.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농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건강, 국민 식생활 공통 수칙을 8가지를 제안했습니다. 8가지를 한번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
요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밥 먹고 힘내기입니다. 아침밥을 먹음으로써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아침밥을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 골고루 알맞게 먹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력 유지와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냅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다양하게 영양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 우리는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떠먹지 말고 덜어 먹기입니다. 한 그릇에 놓고 떠먹던 예전의 식생활 문화에서 이제는 개인용 앞접시를 사용하면서 덜어 먹는 식생활 거리두기 습관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을 입에 물고 말하지 않기. 바이러스와 세균 등은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에서도 이미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했지요. 입에 음식물이 있다면 대화를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먹기 전에 손 씻고 손으로 먹지 말기. 여러분 혹시 1830 손 씻기 운동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소비자교육원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을 자주 씻으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나 식중독, 눈병 등 감염병을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기 컵 쓰기. 건조한 환경은 바이러스가 아주 좋아하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은 60에서 70% 이상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 충분한 물 마시기로 건강을 지키도록 해요. 일곱 번째, 제때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기. 규칙적인 새끼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한 마음을 싹 날려버린다면 건강도 지키고 기분도 상쾌한 일상이 되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제철 우리 농산물로 면역력 키우기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농부를 돕게 되고요. 또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으니 건강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이상 8가지 국민 식생활 공통 수칙을 잘 기억하시고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재료를 보시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나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제 레시피를 보셨지요? 애호박 굴림 만두와 콩나물 두루치기. 좀 생소한 메뉴일 수도 있어요. 이 음식들은 두 가지 모두 오래 전부터 지난 이제 수업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라고 했거든요. 오늘 만드는 모든 두 가지 메뉴는 그 이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인 듯 해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가 잘 도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 굴림 만두에 들어갈 재료가 애호박이 들어가고요. 쪽파, 두부, 그리고 표고버섯은 제가 물에 미리 담가 놓으라고 밴드에 올렸지요. 그리고 고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양념류가 참기름, 간장, 설탕, 후추, 소금, 그리고 식초, 깨소금,
마늘까지 이제 이 양념 속에는 고기를 양념해야 할 것과 전체적인 만두 소를 양념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쓸 때 나누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콩나물 두루치기가 있는데요. 콩나물이 있고 쪽파, 배추잎,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배추 속대를 이제 옛날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잎도 그냥 오늘은 같이 쓰려고 해요. 그 다음 새송이버섯, 고추, 무, 그리고 계란이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호박꼬지를 보내드렸는데요. 호박꼬지 다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셨지요. 혹시 표고버섯이나 호박꼬지 물에 안 담그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물을 따뜻하게 해서 빨리 담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기가 있고요. 이제 여기 양념 종류로는 소금, 마늘, 참기름, 설탕, 간장, 후추, 그리고 녹말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이제 처음에 손질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데요. 오늘 요리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냄비에 이렇게 물도 한 3컵 정도 올려놓으세요.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하냐면 콩나물을 삶아낼 거예요. 콩나물 삶아놓을 물 냄비에다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밴드에 올렸지만 찜을 만두찔 찜솥과 또 이렇게 오목한 냄비나 아니면 궁중팬이 있으면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접시들이나 이제 볼 종류는 집에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물기를 꼭 짜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면보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면보가 이제 두부도 짜야 하고 애호박도 짜야 하고 표고버섯도 짜야 하지만 이제 각자 하나씩 하기가 어렵잖아요. 면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순서적으로 애호박 굴림 만두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애호박 굴림 만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고기 핏물을 먼저 제거해 놔야 되겠죠. 여기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그냥 있는 생긴 그대로 해서 이렇게 키친타올에 해서 핏물만 제거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핏물 제거를 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제가 설탕을 한 숟갈이랑 물을 조금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걸 따라 하셔도 되고 그대로 여기 키친타올에 그대로 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비비듯이 잘 섞어주세요. 물과 설탕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핏물 제거할 때 핏물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또 그 속에 육즙은 설탕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핏물만 제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재워 놓으세요. 재워 놓고 이제 이따 핏물 제거할 때 이제 여기다가 핏물을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거는 오늘 은근히 재료들이 손질이 많이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옛날 음식들이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애호박이 있습니다. 애호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흔한 재료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호박이 참 착한 재료 중에 하나더라고요. 애호박은 이제 보통 3월에서 10월 경에 이렇게 제철 음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효능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사실 예전에 미처 몰랐을 정도로 다양한 효능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런 설명들은 좀 하면서 또 알려드릴 건데요. 애호박을 하나를 다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호박 속에는 이제 씨도 있지만 씨를 뭐 빼내도 되지만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씨를 함께 써주는 것이 더 좋은 그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 레시틴이라는 그 효능이 애호박 속에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혈관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고 뇌 기능을 좋게 해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뇌 순환을 잘해줘서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효능이더라고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썰은 애호박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했지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는데 최대한 애호박 굴린 만두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잘고 가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이렇게 잘고 가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늘게 이렇게 동그랗게 넓적 썰기를 했어요. 전체를 다 이렇게 썰어 줄 거예요. 애호박은 식감도 이렇게 연해서 칼로 썰기도 참 편하고 잘 썰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다 동그랗게 다 썰어 놓은 다음에 또 채로 썰 거예요. 가늘게. 모든 것이 가늘고 잘게 써는 게 키포인트라고 했듯이 이제 채를 썰 건데 애호박만큼은 채 썰기까지만 하고 소금에 절일 거예요.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채를 썰어서 또 거기에서 또 잘라요. 잘게. 이렇게 해서 또 반죽에 함께 넣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만두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좀 평소에 해먹기 힘든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굴린 만두는 굉장히 좀 하는 방법은 쉬워요. 준비만 다 해놓으면 하는 방법은 너무 쉽다기보다 좀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채를 써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손은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안전하게 하시되 손을 안 다치시려면 이 왼쪽 손을 이렇게 쭉 피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구부리세요. 이 칼 등과 이 손가락 등이 맞닿게 이렇게 해서 썰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해도 손을 안 다칠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게 한번 썰어 보세요. 잘 썰고 계시지요? 호박이 조금 썰다 보면 또 이렇게 잘못해서 굵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가 좀 굵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만두 속을 만드는 건데 너무 굵으면 뭉쳤을 때 겉돌아요. 그래서 삐쭉삐쭉 그 만두 피 밖으로 호박이 삐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처럼 이렇게 포개놓고 써는 게 어려울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조금씩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놓고 써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고 편하게 하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찜소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찜소스 없으면 그 산바리 찜 그것도 없으신가요? 산바리를 올려놓고 해도 되는데요. 그 감자 찔 때나 고구마 찔 때 쓰시는 그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떻든 구멍이 좀 뚫어진 그런 것을 놓고 그리고 만두를 올려놔서 쪄야 만두가 수분을 먹으면서 쪄지거든요. 만두를 처음 만들어 보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지요. 만두를 평소에 사실 그렇게 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애호박이 하나가 양이 좀 많지요. 많지만
또 소금에 절여서 꼭 짜면 꼭 줄어들어요. 호박 채썰기가 너무 바쁘네요. 바쁘세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설명할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 모든 재료들을 손질을 다 해 놓은 뒤에 만들 거니까 하시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마음을 너무 급히 가지시면 잘못하면 또 손을 다치셔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하세요.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애호박에 그 많은 이제 좋은 효능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써시면서 편하게 들으세요. 특히 그 염증 제거를 해주는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특히 그 남성들의 이제 전립선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애호박에 있는 그 염증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애호박을 평소에 많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뭐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식이섬유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은 것은 다이어트에 좋고 또 뭐 혈관 건강이나 이제 위를 또 건강하게 위 궤양에도 이 애호박이 좋은 효능을 발휘해서 비타민 C 또 비타민 A 그 외에 뭐 칼륨의 성분이 오이보다 2배 이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나트륨이나 노폐물을 또 배출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이 또 칼륨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너무 좋은 효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또 애호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호박을 이제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데요. 소금을 제가 굵은 소금을 혹시 집에 굵은 소금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굵은 소금을 준비를 좀 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애호박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시고 섞어주시면 자체에서 물이 나오면서 절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여 놓고요. 소금의 양은 이제 애호박이 하나를 썼으니까 한 3꼬집에서 4꼬집 정도, 이렇게 애호박이 크거나 작거나 이제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3꼬집 정도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여 놓겠습니다. 애호박은 일단 절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질을 해야 될 것이 지금 표고버섯과 두부인데 제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도마를 어떤 것을 먼저 쓰는 것이 다음 재료 쓸 때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표고버섯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표고버섯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부를 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오늘 모든 재료들이 이렇게 불리거나 절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 물기를 꼭 짜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만두 같은 경우에는 속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 겉에 만두 피가 또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루가 없으시면 그 집에 혹시 깨끗한 면 거즈 손수건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깨끗한 걸로 해서 이렇게 표고버섯을 넣고 물을 꼭 짜겠습니다. 이거는 쓸 거고. 표고버섯. 네. 여기다 하면 되겠다. 물을 최대한 있는 힘껏 짜주세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듯이 항암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칼슘을 먹을 때 꼭 함께 먹으라는 게 뭐예요? 네, 비타민 D라는 것이 있지요. 이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많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햇빛을 많이 쬐면 우리가 비타민 D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햇빛만 쐬서 할수록 우리가 밖에 나가면 또 다 입도 막고 모자도 쓰고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품으로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는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이제 표고버섯을 보내드린 것들도 이렇게 꼭지가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꼭지는 이제 제가 따는 건 별도로 안 했는데 혹시 꼭지가 붙어 있다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꼭지는 오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꼭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럴 때 잘라 놓았다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찌개를 끓인다거나 장조림을 한다거나 할 때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표고버섯 썰겠습니다. 애호박까지는 다 마친 걸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자, 표고버섯도 혹시 애호박 다 못하신 분 계시는가요? 잘 따라하고 계시나 봐요. 예, 이제 표고버섯을 또 애호박 썰 때처럼 최대한 가늘게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려서 먹는 식재료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날 때, 제철에 나올 때 먹을 수가 없으면 보관을 해야 하니까 이제 말려서 이렇게 보관했다가 먹지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철에 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먹고 보관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언제라도, 특히 이제 겨울에 지금은 뭐 냉장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그 방법도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잘 썰으셨지요? 조금 표고버섯은 애호박보다 조금 질겨서 팔목에 좀 힘이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애호박을 이렇게 좀 썰기 좋게 좀 나눠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잘게 썰겠습니다. 애호박은 채 썰어 놓은 채로 그대로 쓰고, 표고버섯은 잘게 또 다지듯이 잘라 놓겠습니다. 잘 썰어지시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버섯을 썰 때 이렇게 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리고 좀 질긴 성질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일반 칼을 주면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빵칼로 쓰는데 잘 안 잘라진다고 하면 쓱싹 하면서 그 흥부가 박타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밀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밀고 당기세요. 그러면 재밌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네. 말리지 않는 표고버섯을 써서 괜찮을까요? 아, 그것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조금 이제 수분이 나올 수 있는 염려는 되겠지요. 수분이 나오면 만두피가 나중에 찢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만두피를 보호하려면 수분이 적은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마른 표고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제 한 가지 남았지요. 두부가 남았지요. 혹시 두부를 이제 저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준비했을 때 올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이 타올이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만큼 물이 다 배었네요, 여기로. 그래서 두부에 물이 많이 빠져나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부도 또 짜줄 거예요. 최대한 물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는 으깨서 자루에 넣어서 짜줄 거예요. 두부 으깨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직접 여기서 이렇게 으깨셔도 되고, 또 이렇게 잘라 놓고 이렇게 으깨셔도 됩니다. 식으로 칼 옆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그러면 두부가 잘 으깨집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잘 으깨지시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반대로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 으깨지 않아도 또 자루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루를 빨아서 이제 또 다시 쓰셔도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선생님 요거 하나 좀 빨아줘 주세요. 이따가 또 써야 하니까. 오늘은 자루 활용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면보나 자루를 활용하는 것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사실 다 뭐예요? 정성이잖아요. 정성.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밥상에 올라오면 먹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 줬는지를 모르겠죠. 만드는 사람만의 정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 음식들은 뭐 손맛도 물론 있고 식재료의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그래도 많이 나오지요. 아까도 이렇게 키친타올에다가 올려놔서 빠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또 많이 나와요. 이 두부를 제일 잘 짜주셔야 돼요. 두부에 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짜서 최대한 꼭 짜주세요. 옆에 혹시 남편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은 남편분께서 이 손 힘이 많아야 되니까, 이걸 아구심이라고 하죠. 이 아구심이 많아야 잘 짜지거든요. 너무 빠르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짜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맛있어지기 위한 정성을 다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맛있게 먹을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좀 덜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짜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나왔네요. 이제 이것을 직접 볼을, 스텐볼도 좋고요. 무엇이든 그릇을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되고, 이제 너무 작으면 이거 버무릴 때 좀 그러니까 요만한 거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것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두부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볼에다가 이제 다른 양념들도 들어갈 건데, 일단 볼은 여기다 빼놓고 여기 애호박이 어떻게 됐는가 봐야겠지요. 애호박도 다 이렇게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졌죠. 절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호박도 또 짜야 해요. 면보를 다시 준비하셔서
애호박을 넣겠습니다. 간할 때 굵은 소금과 가는 소금의 차이가 있나요? 보통 간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을 때는 간을 할 때 굵은 소금과 가는 소금을 같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가는 소금에서 나오는 짠맛과 굵은 소금에서 나오는 그 맛이 좀 다르고 또 더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감칠맛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이런 뭐 식재료를 절이거나 뭐 이제 절임료로 쓸 때는 굵은 소금을 보통 쓰고요. 이제 가는 소금은 간을 맞출 때, 또 양념으로 쓸 때, 그럴 때는 가는 소금을 쓰고 있지요. 입자가 이제 뭐 어떻든 가는 소금도 제가 볼 때는 굵은 소금과 처음에는 같았었는데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굵은 소금, 가는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트륨을 빼서 천일염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금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소금을 가마니로 이렇게 큰 가마니로 한 가마니 두 가마니씩 이렇게 많이 사서 뭐 이렇게 뭐에다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밑에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그게 이제 소금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것을 간수라고 해서 두부를 만들 때 그걸 넣어서 두부를 만들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간수가 다 빠지면 이제 그 천일염 소금이 만들어지죠. 그 소금을 가지고 뭐 볶아서도 쓰고 이제 볶아서 뭐 빻다 보면 또 고운 소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금도 종류가 그래서 지금은 엄청 많아요. 일단 천일염을 선택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지요. 자, 이것도 호박도 이제 이만큼 쓰면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호박도 담으세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해 먹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서 먹을 때는 맛있는데 또 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고기를 핏물을 제거할게요. 여러분도 고기 핏물 제거해 주세요. 키친타올을 일단 좀 두껍게 까시고 두껍게 깔아주시고 고기를 쏟아서 핏물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주세요. 호박 양이 엄청 들었다고. 네, 호박이 처음에 많아 보였는데 한 주먹밖에 안 되죠. 자, 이렇게 고기도 최대한 좀 수분을 제거를 많이 해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담아서 이제 고기하고 표고버섯에 양념을 살짝 할 거예요. 양념을 많이 하면 또 여기서 수분도 많이 나오니까 아주 최소한의 간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만두 속의 모든 것은 수분, 물기를
최대한 없애야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기 양념, 뭐 표고버섯 양념으로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간장, 설탕, 참기름, 거기에 마늘, 후추 이렇게 썼는데 오늘은 간장 대신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고 또 표고버섯에도 소금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주세요. 여기 양념을 다 넣고 조물조물 해야 되겠네요. 요거 참기름 양쪽에 똑같이 종류는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어요. 또 설탕. 이게 완전하게 여기에서 간을 맞추지 않아도 나중에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이 제가 찢다 보니까 마늘도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길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표고버섯도 조물조물 해서 볼에다 넣을 거예요. 넣고 고기도 조물조물 해서 같이 넣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가 다 양념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소금, 간장은 쓰지 마시고요. 소금, 참기름, 설탕, 후추, 마늘까지 들어가는데요. 표고버섯에는 뭐죠? 마늘을 안 넣어도 되겠어요. 표고버섯에는 후추를 안 넣고 그 나머지 소금, 참기름, 설탕, 마늘까지만 넣고 그 다음에 두부하고 표고버섯을 잘게 으깨고 잘게 다져서 담아놨던 볼에다 넣고 같이 섞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짜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힘이 덜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짜지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여기 녹말가루 이따가 굴림할 때 쓸 녹말가루 이것을 한 스푼 정도만 같이 섞어 주시겠습니다. 수분도 조금 잡아주고 또 서로 엉겨 붙는 그런 역할, 접착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녹말가루를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두 속 재료인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것을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또 그 안에서 수분이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말가루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보내졌지요. 이 녹말가루는 접시에다가 쏟아 놓을 거예요. 접시에다 이렇게 쏟아 놨다가 나중에 만두를 굴려가면서 피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녹말가루 너무 예쁘지요? 눈이 부시네요. 하얀색이. 그리고 이제 여기 만두를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쪽파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쪽파는 나중에 소스에 쫑쫑쫑 썰어 넣고요. 사실 여기에다가도 쪽파를 조금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또 물이 더 생길 염려가 돼서 제가 쪽파를 안 쓰고 그대로 남겨놓고요. 나중에 양념에만 조금 쓰겠습니다. 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한 입 사이즈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요거 만들 때 혹시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하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만들어 보세요. 조금 꼭꼭 그렇게 힘을 줘서 뭉쳐 주세요. 그리고 찜솥에 찔 때 솥이 작아서 이게 다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쪄내고 또 한 번 다시 또 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꺼낼 때 불을 끄고 이제 꺼내시고 다치지 않도록, 잘못하면 손을 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요리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것은 안전사고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해먹다가 다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고 계시지요? 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제가 다음 재료도 한번 살짝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도 이제 요리 자체는 쉬운데 준비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콩나물 이제 두루치기라는 것은 보통 두루치기 그러면 우리가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간 그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가장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루치기도 그 지역에 따라,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루치기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충청도 쪽에는 두루치기 하면 두부가 들어가서 두부 두루치기라고 그렇게 가장 많이 먹고 있고, 또 경상도 쪽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두루치기. 그런데 이제 그 주 재료인 두부나 돼지고기는 각자 다르지만 그 외에 또 부재료들은 지역마다 거의 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호남 지역은 소고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내장, 특히 이제 간이나 천엽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다시마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잘 못 쓰는 그런 천엽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써 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물론 호남 지역의 두루치기를 본땄지만 그런 내장 종류는 뺐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요즘 다루기가 또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밀키트로 집으로 전달하는데 택배 가는 동안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빼고 간단하게 소고기만 넣고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에 콩나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우리 지역에 또 콩나물이 가장 많이 나는 주산지기도 하고, 그래서 콩나물이 들어가는 두루치기다 해서 콩나물 두루치기라고 제목을 붙였죠. 그럼 이제 오늘 모든 두 가지 요리가 다 고춧가루도 안 들어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콤한 맛이 빠져 있어서 아이들이 먹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요리죠. 이렇게 제가 이제 요만큼까지 하고 그 한 솥 찔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이거 만들고 계시죠? 솥이 조금 넓으니까 더 해도 되겠네. 특히 이제 그래서 그 두루치기라는 말을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 이제 백과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 냄비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익혀 먹는 향토 음식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향토 음식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이제 좀 주로 먹는 그런 음식을 말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최소한 뭐 전에 들어보면 100년 정도를 이어가는 음식일 경우에 향토 음식이라는 말이 붙여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 싶어요. 옛날에 먹던 것들은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만큼 되겠지만 요즘 새로운 음식들은 그렇게 수명이 긴 것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이라는 말을 이제 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우리 일상적인 밥상에 가장 오르기 쉬운 재료 중에 하나지요. 콩나물은 뭐 사시사철 어느 계절 상관없이 다 먹을 수도 있고 이 콩을 싹을 틔워서 만든 나물이다 보니까 콩이었을 때는 단백질 원료였던 것이 나물을 키우면서 비타민이 또 생성이 되고 그 외에 저는 콩나물에 엽산이 들어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엽산은 우리가 평소에 부족하면 엽산이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 부족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건강에 해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 엽산이 부족하면 아기에게 치명적인 그런 또 질병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중요한 성분이 콩나물에도 들어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우황청심원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우황청심원 속에 콩나물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이름이 대도황건이다 해서 콩나물을 짧게 어린 싹을 틔워서 말려서 그것을 쓰는 이제 한약재로 많이 쓰였다고 하니까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어요. 콩나물이 싸고 착한 국민 식재료 중에 하나지만 또 그렇게 훌륭한 효능들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좋은 식재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만두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천천히 하시라고 했지요. 충분히 시간 드린다고. 자, 이 만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 찜솥이 있습니다. 찜솥이 있고 찜솥에 물을 부어야겠지요. 자, 선생님 물 좀 주시겠어요? 물을 넉넉하게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되게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찌면서 또 달아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 물을 부으시고요. 구멍 뚫린 아까 참 찜솥 없는 분이 계시다 그랬죠. 요즘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 뭐죠? 이런 식으로 구멍만 뚫리면 돼요. 아니면 그 스텐으로 된 그 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냄비나 뭐 이런 전골 냄비 같이 이런데 받쳐서 뚜껑 이런 것에다가 하게 되면 이제 이 밖으로 이렇게 김이 좀 새겠죠. 요 이제 딱 맞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정 없다면 이 방법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면포 여기에 면포 하나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만두를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해결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에다가 이제 만두를 올리기 전에 먼저 불을 켤게요. 물이 끓으면 그때 이제 만두를 올리겠습니다. 요거 하는 동안 이 옆에 콩나물 삶을 물이라고 했지요. 그 물도 같이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두를 굴리겠습니다. 어떻게 굴리냐면요. 눈사람 만들듯이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서 옆으로 놓고 한 번만 이렇게 굴려서 할 게 아니고요.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굴려서 하면 또 겉에 이 만두피가 너무 얇으니까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해야 좋던데 오늘은 2번만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렇게 잘 굴려주세요. 재밌죠? 아이들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재밌어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서 하니까 굴린 만두예요. 요리를 하더라도 가끔씩 좀 이렇게 재밌는 과정도 필요하지요. 힘들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듣기를 인도에서는 주방장이 부부싸움을 하고 온 날은 주방을 안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싸우고 왔는데 기쁘고 즐거울 일이 있겠어요? 속상하고 화가 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 이제 요리가 이렇게 몸에서 이제 독소가 뿜어져서 요리를 맛있게 할 수가 없고 또 그 음식을 먹었을 때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해서 인도 사람들은 그거를 철칙으로 여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일단 한 번 했지요. 조금 시간을 끌고 이제 물이 아직 안 끓었지요. 끓기 전까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 얘네들이 또 속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점점점 이렇게 스며나지요. 이렇게 가루가 물에 젖어요.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다시 한번 굴려주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완벽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소은이님은 아이들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나 보다. 눈사람 만들고 계세요? 이렇게 속에서 수분이 스며 나온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또 굴려주세요. 안 했는데 퀴즈 낼까? 퀴즈가 뭘 해야 되지? 하시다가. 선생님 오늘은 퀴즈 없나요?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열심히 눈을 굴리고요. 정말 정성 가득한 음식이네요. 네, 정성이 가득해요. 합니다. 오늘은 퀴즈 안 해도 된답니다. 네. 네. 오늘은 요리에 집중하시라고요. 퀴즈를 안 내겠습니다. 오늘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음식들이다 보니까 생각을 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리한 거 많이들 올려주시랍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저 콩나물 삶은 물도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죠? 콩나물을 제가 먼저 삶아서 건져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녹말가루를 한 번만 더 입혀서 그 다음에 이제 찌도록 할게요. 콩나물은 물이 끓으면 소금 한 꼬집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30초 정도 이렇게 삶아서 건져낼 거예요. 이제 소금을 넣는 것은 간을 맞추려고 한다기보다 이제 간도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또 씻어내니까 의미가 없는데 물을 조금 더 이렇게 온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을 넣으면. 그런 차원으로 소금을 한 꼬집만 넣겠습니다. 콩나물을 삶을 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물을 끓여서 뚜껑을 연 다음에 콩나물을 또 넣기 때문에 그대로 열어놓은 채로 한 30초 정도 이렇게 끓여줄 거예요. 여기에서 콩나물을 뚜껑을 닫으면 이제 그 콩에서 나는 비린 맛이 이렇게 가두어지니까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좀 비릿한 맛이 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콩이 종류가 이렇게 많이 개량이 되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이렇게 비린 맛이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만두질 찜솥에도 김이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불을 조금 줄일게요. 콩나물 삶아 놓고 한 번 더 굴려서 할게요. 자, 됐습니다. 네? 30초. 네, 됐습니다. 콩나물은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오늘 쓰는 콩나물은 이렇게 콩나물 이제 머리가 다 붙어 있는데 원래 옛날에 쓰던 그 두루치기에는 머리를 다 따서 이 일반 콩나물보다 약간 좀 굵은 그 찜용 콩나물이 있어요. 그 콩나물을 머리를 따서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 머리 붙은 채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영양분이 머리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뿌리에는 이제 아스파라긴 성분이 많이 있고 콩나물이야말로 뿌리에부터 머리까지 다 성분이 다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녹말가루를 이렇게 열심히 잘 묻혔나 봐요. 많이 물이 스미지를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있네요. 찹쌀떡 같이 보이는데요. 찹쌀떡? 그러네요. 자, 이렇게 잘 됐으면 이 녹말가루가 또 너무 이렇게 막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뭉쳐 있으면 쪘을 때 하얀 그 가루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뭐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보기에 조금 덜 익어 보이는 느낌이 들겠죠. 자, 이제 만두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넣을 때는 불을 끄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김이 계속 서리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일단 이렇게 딱 붙여서 놓으면 안 되겠죠. 붙이면 녹말이 익으면서 굉장히 끈적거려요. 그래서 탈싹 그 접착제처럼 붙어버리니까 조금씩 거리를 두고,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거리두기하고 똑같네. 이 거리를 두고 놔주세요. 이렇게. 저는 찜솥이 널찍해서 다 들어가겠네요. 고급진 만두 요리가 기대된다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뚜껑을 닫고 불 센 불로 켜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만두는 끝났고요. 이제 두루치기를 해야 되겠죠? 눈물 깔까? 콩나물 이제 두루치기는 조금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쫑쫑쫑 썰거나 가늘게 했지만 콩나물 두루치기는 좀 길쭉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콩나물 두루치기 손대기 전에 이 양념을 마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걸 치우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만두가 쪄지면 만두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간장 1스푼 넣으시고, 식초 1스푼.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지만 집에 매실액이 있으시면 그거를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간장, 설탕, 그리고 식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다가 매실액이 있으면 매실액 1스푼만 더 넣어 주셔도 맛이 더 순해져요. 그리고 매실액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1스푼은 아니어도 뭐 이렇게 납작하게 하나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쫑쫑쫑쫑쫑 썰어 놓은 쪽파와 참깨가 들어가면, 참깨, 쪽파 2개가 들어가면 만두 찍어 먹는 소스가 완성이 되겠지요. 가는 걸로 쓰겠습니다. 쪽파를 이렇게 하면 만두 찍어 먹을 소스 양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루치기에도 역시 고기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불려놓은 호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두는 지금 쪄지고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게 되면 불을 살짝 줄여서 중불로, 저는 벌써 김이 나는 것 같아요. 중불로 줄여서 한 10분 정도 더 찌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쪄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준비되어 있는 호박, 요거 호박꼬지도 이제 물을 빼주는데, 이 콩나물 두루치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굴림만두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을 꼭 짜야 하는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물만 빼주세요. 이렇게 물 빼주시고, 그다음 콩나물 삶아놨고요. 이제 무하고 새송이, 배추 이거를 이제 손질을 해야 하는데, 일단 무하고 배추를 절여야 해요 또. 그래서 먼저 손질을 할게요. 길이를 이제 뭐 콩나물이나 호박이나 모두 다 이제 이렇게 길이를 볼 때 비슷한 길이로 해야 하니까 이 길이로 하는데, 채도 이거는 곱게 안 해도 돼요. 굴림만두에 들어가는 것처럼 곱게 안 해도 되니까 한 0.5, 0.45 정도 이렇게 굵기로 썰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채를 썰 거예요. 채를 썰 때도 그렇게 곱게 안 해도 돼요. 굵은 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굵은 채 모양처럼 쑥떡쑥떡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무하고 배추하고 절여야 하는데, 그릇을 또 따로따로 쓰면 설거지 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반반, 무나 배추나 절여지는 그 속도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배추도 이제 길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랐고요. 굵은 채 모양으로 썰어주면 돼요. 굵은 채. 이렇게. 그래서 배추를 한쪽에다가 놓고요. 대신 줄기가 밑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소금물을 더 많이 먹으니까. 여기 이제 굵은 소금과 이제 물이 있어요. 소금을 그대로 뿌려도 되지만 얘네들은 좀 굵으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물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을 탈게요. 물은 한 3스푼 정도, 물 3스푼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을 이렇게 타서 녹여주세요. 이 정도 녹았다 싶으면 무 위에랑 배추 위에다가 뿌려서 절여줄 거예요. 절여놓고, 그 다음 이제 새송이버섯을 손질해야 되겠죠. 새송이버섯 손질하고, 그다음 계란 풀어놓고, 고기도 핏물을 빼야 되겠네요. 제가 새송이버섯 손질하기 전에 고기 핏물 먼저 뺄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고기가 이렇게 포장돼서 왔지요. 이거를 그릇에 볼에다 쏟아 놓고, 그대로 물로 해도 되지만 이건 안 되고, 선생님 여기 물 좀 주시겠어요? 물하고 설탕하고 섞어서 또 끓여놨다가 핏물 제거를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물이 설탕을 직접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핏물을 빼놓겠고요. 핏물 빠지는 동안 저는 물 좀 담가주세요.
동안 이제 새송이 버섯을 손질하겠습니다. 새송이 버섯도 써는 거 아무런 구애 없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써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칼질 못해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썰어주세요. 또 길이로 이렇게 굵직굵직, 길이로 굵직굵직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대로 접시에 담아 놓을게요. 그 다음 쪽파도 이제 마지막에 장식으로 고명처럼 장식으로 저기 데코레이션 모양으로 하려면 가는 거 2개 빼놓고 나머지만 길이를 적당히 맞추어서 썰어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 고추가 있죠. 고추는 꼭지를 따시고 씨를 그대로 쓰세요. 고추는 고추 씨도 비타민 C가 정말 많은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고추를 쫑쫑쫑 썰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애호박이 있죠. 이 애호박은 이제 원래 그 레시피상에 보시면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박꼬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박꼬지인가? 또 이거 쫑쫑 써는 거는 조그만 볼 좀 하나 챙겨주시겠어요? 요거는 아주 잘게 썰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위에 참깨랑 뿌릴 때 같이 얹어 주려고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따로 담아 놓을게요. 요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정성이지요. 정성. 첫째도 정성, 둘째도 정성. 자, 애호박은 저 박꼬지라고 제가 레시피에 썼는데 이거는 박꼬지는 아니고 호박꼬지, 정확하게 애호박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박꼬지를 살려고 사실 백방으로 찾아다녔거든요. 알아보고. 그런데 박꼬지를 그렇게 구입하기 어려운 줄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샀던 곳에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메뉴를 이걸 했는데 사러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순간 멘붕이 오는데 생각하다가 박이니까 호박하고 같은 과니까 호박으로 하자 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호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호박꼬지로 쓰는데 박꼬지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색이 하얀색이에요. 근데 호박은 그래도 초록색이어서 요리를 해놨을 때 오히려 박꼬지보다 시각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맛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박꼬지는 좀 호박꼬지보다는 조금 더 쫄깃한 맛이 있지요. 근데 이제 이걸 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알아봤어요. 혹시 진짜 박꼬지를 그렇게 살 수가 없는가 하고 그랬더니 용진 로컬푸드에서 판다고 한 농가가 있대요. 그래서 판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이걸 구입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루치기 해서 드시고 싶으면 이제 용진 로컬푸드에 가시면 박꼬지를 사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호박도 이제 길이가 사실 짧아서 이걸 이렇게 꼭 썰어야 되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호박이 작다, 요런 거 작다 싶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골라서 반만 잘라보세요.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조금 동그란 모습이 좀 길게 나온 것들은 썰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길게 3번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호박꼬지.
두루치기의 그 유래를 보니까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안가나 이제 이런 데는 해산물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 이제 내륙 지방에서는 그 고기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들을 있는 대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 없을 때도 쓰다가 남은 채소들을 뭐 짜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다 이것저것 넣어서 섞어서 같이 익혀 먹는 그런 게 이제 두루치기라고 했는데 유래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갑작스럽게 손님이 왔을 때 사실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두루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메뉴는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재료를 미리 배추도 무도 이런 써는 것들도 다 미리 절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관을 지금은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되니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손님이 왔을 때 바로 익혀서 낼 수 있는 조리하는 과정은 너무 쉬워요. 간단하고. 그래서 그럴 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계란을 풀어 놓으려고. 그 사이에 이제 만두가 다 쪄졌죠. 만두를 우리 불을 꺼볼까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시작하신 분은 불을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불을 끄겠습니다.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처 과도를 준비를 못 해놨는데 계란을 푸실 때는요 과도를 이렇게 해주면 그 알끈이 잘라지면서 잘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그 알끈이 이런 것들이 안 잘라져요. 근데 이제 과도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해주면 그것들이 다 잘 잘라지거든요. 일단 계란을 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끓이는 것이 간단하니까 아마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쓰는 요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기도 다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고기도 채망에 물을 빼겠습니다. 우리 아까 꼬박 했던 건데 여기 물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기다가 고기를 물을 빼주세요. 빼주시고 물 좀 한번. 이제 양념을 이제 해야 되겠지요. 무하고 배추는 지금 잘 절고 있는가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절어지겠죠. 이렇게 집어주시고 이제 고기 양념만 하면 요리를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핏물을 그대로 빼고 여기에 양념 고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념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간장을 지금 여기 2스푼을 놨는데요. 1스푼만 쓸게요. 1스푼. 그리고 마늘 1스푼. 그리고 참기름 1스푼. 그다음 후추 1꼬집. 설탕 1스푼. 이렇게 해서 섞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항상 이렇게 양념을 한데 섞어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양념을 잘 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했지요. 네. 고추씨가 검정색이라는데 네. 검정 고추씨는 버려도 되는 건지. 검정 고추씨 조금 속이 뭐 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고추가 좀 싱싱하지 않으면 고추씨가 색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는 씨를 좀 털어내는 것이 좋겠죠. 양념 다시 좀 빠르다고. 네. 간장 하나, 설탕 하나, 참기름 하나, 마늘 하나, 후추 한 꼬집. 됐죠? 자, 손을 좀 씻고요. 자, 모든 건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만두를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궁금하시죠? 만두.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겼나요? 같은 모양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만두를 제가 세팅 접시를 선생님 이렇게 오목한 접시 오목한 거 있죠? 이거 두루치기 담을 거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만두는 여기다 담을게요. 저 뒤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예쁜 걸로. 네. 자, 만두를 꺼내겠습니다. 좀 뜨거우니까 조금 한 김 나간 다음에 꺼내시고요. 옆에다가 물을 항상 떠다 놓으세요. 만두 꺼낼 때 뜨거우면. 큰가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 저쪽에 하얀 거 없나요? 하얀. 자, 만두를 하나하나 꺼내겠습니다. 한 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딱 알맞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셨겠지요? 네네, 좋아요. 만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까이 붙여놓지 않는 거는 서로 붙어서 그래요. 여기 하나가 붙었네요, 결국은. 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쭉한 접시에다가 담아도 예쁠 건데. 자, 이렇게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만두 꺼내 놓고 계시지요? 자, 이제는 두루치기를 하겠습니다. 두루치기. 이렇게 오목한 궁중팬이나 아니면 이제 냄비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팬을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되셨지요? 이거를 불을 켜기 전에 꼭 해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녹말물을 풀어놔야 돼요. 녹말물을 숟가락이. 여기 제가 물을 따로 준비해 놨는데 녹말 2스푼 같지요? 녹말 2스푼이니까 물도 2스푼. 하나, 둘 해서 풀어보세요.
녹말물과 계란물을 나중에 쓸 거고요. 이제 간장, 소금은 간을 맞출 때 쓸 거예요. 그래서 간장, 소금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대로. 그래서 정리가 됐죠. 이제 고기를 먼저 볶을 거예요. 고기를 팬에 불을 켜시고 불이 팬이 달궈지면 이제 고기에서 이렇게 양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참기름도 들어갔고 해서 기름을 따로 붓지 않아도 돼요. 달궈지면 고기를 넣으세요. 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콩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아까 이제 좀 하다가 말았는데, 원래 콩나물은 서민 음식으로 이제 사람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웰빙 음식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에 구애 없이 어느 때나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비타민이 나물로 바뀌면서 비타민이 풍부해서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이 너무 세죠. 불을 일단 조금만 꺼주세요. 불을 일단 꺼주시고 이 무하고 배추를 물을 건지면서 이제 바로 넣기는 할 건데, 물이 건지는 것도 제가 빨리 안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좋다고. 맛있는 소리 나지요. 소리가 맛있는 소리가 나지요. 이렇게 무하고 배추를 물만 그냥 살짝 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로 그릇에 담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고기에 넣어요. 고기에 넣고, 그 다음 여기 준비해 놓은 새송이, 또 애호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 다 하셨죠?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이제 콩나물은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넣을게요. 삶아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안 끓여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는 거예요. 제가 생수 3컵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생수를 3컵이거든요. 이렇게 3컵을 부어주니까 물이 보이죠. 재료 위로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조금 해줘야 돼요. 간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간장 1스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살짝만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돼요. 뚜껑을 이게 맞네요. 이렇게 해서 끓이다 보면 이제 야채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체에서 물도 나오겠죠. 그리고 또 물도 3컵도 부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맛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때 콩나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나 고추나 녹말을 풀고 이제 이런 걸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배워놓고 잘 하실 수 있을까 좀 의문은 가네요. 자, 이제 계란하고 녹말물 쓸 거고, 소금은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쓸 거고, 이런 재료는 이제 양념은 필요가 없지요. 여기도 필요 없고,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덧 두 가지 요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콩나물의 이제 그 성분 중에서 또 비타민 C는 이제 당연히 있는데 제가 사실은 콩나물을 좀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콩나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세포 재생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면역력도 높이고 감기 걸렸다 하면 콩나물국을 얼큰하게 끓여서 먹으면 또 싹 낫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또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독소를 배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독소 배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감소가 되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 피로 회복도 회복도 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착하고 값싼 가성비 높은 식재료가 이런 좋은 효능이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좋은 식재료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나 가서 살 수 있는 콩나물 앞으로 많이 드세요. 그 사이에 이제 끓고 있죠. 자, 이제 끓고 있으면 끓으면 이제 야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끓으면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김이 나는가 봐서 김이 올라오면 뚜껑을 열고 콩나물 넣고 또 이제 썰어 놓은 파, 고추, 그리고 녹말하고 이 계란은 이렇게 세팅하기 직전에 이렇게 풀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준비만 다 되어 있으면 고기 볶다가 야채 뭉텅뭉텅 넣어주고 물 붓고 끓이는 거예요. 너무 이 조리 방법은 굉장히 간편하고 간단한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냄비에 많아요. 넣는 네. 그 양념 다시 말씀해 주시죠. 냄비에 들어간 양념, 냄비에도 특별한 양념이 아니고 고기에 이제 양념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고기를 양념을 해서 볶았어요. 그 고기에서 나오는 그 양념하고 그 다음에 야채 넣고 다 추가로 넣은 양념은 간장하고 소금만 살짝 들어갔어요. 다른 거 안 들어갔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금을 조금 간으로 쓸 때 소금을 쓰는 이유는 국물이 간장을 너무 많이 쓰면 국물이 좀 진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나는 색깔이 좀 진해도 괜찮아. 그러면 소금 대신 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색이 좀 밝게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간장 대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펄펄펄 끓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재료들이 다 이렇게 섞어져야 나중에 풀 때 또 골고루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두루치기의 그 상태는 조림보다는 국물이 있고 또 찌개보다는 적은 중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재료 중에 지금 이제 생각보다 콩나물을 지금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콩나물을 좋아하시면 콩나물 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여기 썰어 놓은 고추와 파도 같이 넣어 주시고 한 소끔만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김이 펄펄 나면 그때 이제 녹말물 풀고 계란 풀고 그리고 담아내겠습니다.
삶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 없고요. 자, 불을 녹말물을 넣을 거거든요.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중약불로 줄여주시고 녹말물을 붓겠습니다. 숟가락 녹말물을 넣어줄 때 이제 녹말이 또 이렇게 미리 풀어놨기 때문에 가라앉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를 긁어서 이렇게 섞어주고 녹말을 골고루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녹말물이 들어갔으니까 국물이 엉겨지겠지요. 국물이 서로 이렇게 엉겨지면서 좀 뽀얗한 그런 이제 느낌이 나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다 먹을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요때 바로 계란을 제가 아까 칼로 좀 이렇게 알끈을 끊어주면서 하면 더 잘 끊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골고루 되는데 지금 아마 흰자가 덜 끊어져서 모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뿌려준 다음에 바로 불을 꺼주세요. 꺼주시고 잠시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제 계란이 살짝 익으면서 예쁜 모양을 내겠죠. 이렇게 하고 세팅을 해서 그릇에 담아 놓은 다음에 파 쫑쫑 썰어 놓은 걸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이제 간을 보실 때는 저는 이제 지금 간을 특별히 안 봤는데 간을 보실 때는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간을 자, 계란이 다 익었죠? 이렇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간을 보실 때는 그 녹말물 넣고 그때 바로 간을 보시면 되겠어요. 간 정량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담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다 따라 하셨겠지요? 콩나물 두루치기 아마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요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콩나물 두루치기는.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보통 우리 음식들을 보면 오방색이다 해서 막 울긋불긋 여러 가지 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박하고 단초로워요, 색상이.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맛이 있겠어? 라고 이제 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이 끝내줘요.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 하셨나요? 제가 복잡한 듯한 요리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요리인 것도 같은데 재료가 좀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재료가 중복이 돼서 많이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씩만 한다고 치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아셨으니까 만두도 쉽게 해서 드시고 또 두루치기도
이제 재료는 조금씩 뭐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야채 많이 쓰셔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잖아요. 그런 밥상을 늘 건강 밥상을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재료를 요리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앞으로 또 이틀까지 네, 오늘 저녁하고 토요일 날 2시간. 네네. 여러분들이 정성껏 만든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5분인가요? 선정을 해서 푸짐한 선물, 상품권도 있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어요. 네. 하여튼 흔한 재료이지만 정말 정성껏 우리가 하고 나니까 저도 만두피가 없이 이렇게 만든 거 처음 보고 네. 또 콩나물 두루치기도 처음 보고 그러니 꼭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네. 또 오늘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근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예, 맛있게 드시고 또 가을이 또 밖에서 여러분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 손잡고 밖에 나들이도 가셔서 가을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채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